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하던 테슬라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가능한 빠르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 또 다시 출장 중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팔란티엘 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을 때도 출장 중이었었는데요.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호텔에서 급하게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나 카메라를 들고 출장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질과 특히 음질이 좋지 않아서 구독자분들에게 그때 죄송했었는데요. 이번 출장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용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와서 다행히 지난번처럼 영상에 노이즈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이 파트너십들만 성사가 된다면 테슬라 주가가 한 주당 2,000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테슬라의 가치가 조만간 크게 오르기 위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전기 기차와 베를린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에서 전기 기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소식에 대한 디테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인 200 SMA를 오르내리면서 한 주는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주식이 내려오는 바람에 패닉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그 다다음 주에는 다시 반등을 하는 바람에 다시 투자자들과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주가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줌 아웃을 하셔서 주식의 트렌드와 모멘텀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들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분석을 통한 중요한 지지선들을 파악할 줄 아신다면 주가가 크게 내려왔을 때 겁먹기보다는 어느 지점까지 내려왔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설레이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더 큰 수익을 내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주식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헤지펀드들의 돈의 움직임을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차트 분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에 대한 1대1 서비스는 물론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중요한 주식들이나 오를 모멘텀이 강하게 보이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페이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올해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리세션을 여러 번 경험하시고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조언을 반드시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켓이 3주 전처럼 갑자기 크게 떨어진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손절도 하지 마시고 마켓이 지난주처럼 크게 올랐다고 해서 또 오르는 주식 가격을 체이스하면서 높은 가격에 물려있지도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전문 투자자분들과 미팅에서 이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4개의 주식들과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매수할 가격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주식 리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2024년 8월 주식 리스트라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주식 리스트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분들의 생각이 매번 100% 맞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 리스트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마켓에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이번 파트너십 성사되면 테슬라 주가가 2,000불까지 올라간다 라는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과 함께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사이버트럭에 대한 포텐셜도 나눴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두 가지 가능성 모두 현실화되고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사이버트럭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다른 어떤 자동차보다도 탄탄하다는 점이고 외모에서 풍기는 위력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탄탄하고 다른 차들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사이버트럭을 디자인한 팀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부분들 위주로 편집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Where?
자, 일단 웬만한 총으로는 사이버트럭이 뚫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시범인데요. 이런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 않나요? 거기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가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난 상대방 차에 타신 분들은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자, 방금 보셨듯이 분명히 총을 쐈는데도 차가 뚫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차 안까지 총알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부분과 총을 맞은 차의 창문 상태는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자동차들은 총으로 쐈을 때 과연 뚫리는지 비교하는 영상도 준비해 봤습니다. See, it made it all the way through. Well, the inside of the panel is good. There's no hole here. Let's see about the glass. Yeah, we got a little crack in the glass, but it held. All the windows are intact. Everything functions just as it did when we started here. 자, 정말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 외모에서 풍기는 강인함도 있지만 실제로도 상당히 강한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직업인 경찰차들이나 소방차 그리고 군용 자동차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미국 전역에 경찰차, 소방차 그리고 군용 전차나 트럭들이 반만 사이버트럭으로 바꾼다고 해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 될 겁니다. 사실 사이버트럭이 아니더라도 모델 Y를 경찰차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주들이 미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의 센타 애나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프리먼트도 이미 모델 Y를 경찰차로 사용하고 있고, 신시내티도 모델 Y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도 경찰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처럼 위험하고 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잡에 있어서는 모델 Y나 모델 3보다는 사이버트럭이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이미 업핏이라는 회사에서는 최초로 사이버트럭 경찰차를 선보여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차들만큼이나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트럭 군용차들입니다. 워낙에 탄탄하고 총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군용차로 안성맞춤이란 말이 많았고 사실 기대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 경찰차를 선보인 업핏에서 이번에는 군용 목적의 차도 선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아르키메데스 디펜스라는 정부의 디펜스 기계들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업핏과 파트너십을 통해 스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정말 강한 포스가 느껴지는 사이버트럭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사이버트럭 경찰차도 위험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옆에 스팅 프로텍터나 스팅 APC 같은 경우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용 사이버트럭들이 출시되고 있던 시점에 며칠 전에 체첸의 자치공화국 수장인 람잔 카디로프가 기관총을 장착한 사이버트럭을 선보이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 이 사이버트럭을 사용할 거라고 직접 말을 한 영상을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탄탄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기동성도 좋기 때문에 전쟁 시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카디로프가 올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선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버트럭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군용차로 쓰이기에는 너무 적합한 차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사이버트럭이 경찰차와 군용차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나 모델 Y 못지않게 많이 팔리는 모델 3 이외에도 사이버트럭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정부나 미국 전역의 경찰서, 소방서들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테슬라라는 회사나 주식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바로 독일에서 운행하는 전기 기차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뉴스만 보고 테슬라에서 전기 자동차, 전기 트럭에 이어서 전기 기차도 만들어서 독일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테슬라에서 전기 기차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에서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전기 기차를 위한 테슬라 서드라는 기차역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테슬라 고용인들이 전기 기차로 무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행을 시작한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직접 전기 기차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루에 약 4,5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기차라고 하는데요. 전기 기차를 소개한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 역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의 성장 포텐셜, 그리고 곧 10월에 선보인다는 로보택시 플랫폼,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기 충전소 슈퍼차저, 그리고 배터리 비즈니스, 에너지 부문인 테슬라와 솔러시티,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인 도조, 그리고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 역시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회사의 성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500에서 600 빌리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전기 충전소나 로보택시 플랫폼 그리고 옵티머스 비즈니스만 따로 생각을 한다 해도 5년 10년 정도 후면 지금의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커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모든 비즈니스가 종합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나 주식 가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운행하는 전기 기차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